예, 질의하기 전에 좀 의사진행 발언으로 예. 두 가지를 위원회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사무실을 현재 위치에서,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지난번 금융위 보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일체 정무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원래 행자부 승인이 나는 날인데 제가 그걸 알고 연락을 해서 일단 홀딩 시켰습니다만 이런 처리 방식도 그렇고요. 또 국회에 보고도 없이 지금 9월 달에 이사를 하겠다는 거는 국감 이전에 국회에서 문제 삼기 전에 해치우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게 지금 금감독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정책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지금 기재부가 세종시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다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이중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면밀한 검토도 없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라도 담당 국장을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출석토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보고를 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지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긴급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마 승인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건의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건 역시 좀 긴급하게 진행이 돼서 국회 차원, 저희 정무 차원에서 좀 의결을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카이 매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카이의 경우에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고 부채 비율은 108%인데 지금 대한항공은 영업이익이 122억 작년에 부채 비율이 무려 825%나 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주력 기업인 해운조차도 한진해운조차도 300%가 넘는 지금 부채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민영화하는 게 부실해서 살리기 위해서 민영화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부실 기업에게 지금 카이라고 하는 우량한 양호한 기업을 넘긴다는 건 무슨 다른 맥락을 떠나서도 이거는 도저히 이런 M&A가 어딨냐.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조금 넘어서 아마 이거 경영권 인수하는데 필요한 40% 지분 인수해도 1조 정도 될 텐데 8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1조의 경영권을 넘긴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최측근을 알려진 청와대 김태호 비서관이 삼진그룹의 총수 일가의 사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카이 민영화와 관련된 신중하게 이거는 검토해야 되고 지금 일정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고 결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 두 가지 점을 사진님 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 그 두 가지 사항 다 좋은 지적이시고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진 김에 정책금융공사 사장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이를 이런 부실기업, 그러니까 부실기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아직 매각 공고도 안 났는데 대한항공을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네. 제가 이거는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겠습니다. 예, 됐고요. 지금 삼성도 인수 안 하겠다 그러고 지금 갖고 있는 삼성이나 두산이나 다 지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인수합니까? 그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대한항공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거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강만수 행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를 한 것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민영화에 대해서 그 부정적 견해가 굉장히 높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IPO도 지금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정부 동의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저희 당에서는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적하기를 정책금융공사와 산업 간의 차별성이 없고 기능 중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산업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의견을 지금 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정부와 그다음에 이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개정된 법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점은 저 입장은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말씀이실 것 같고 아까 산업민영화에 반대하셨다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금융공사 사장님, 이 산업이 민영화되지 않는다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을 두 개로 분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 민영화는 현재 실정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법을 개정을 하든 만약에 산업 민영을 하지 않는다면에 대한 제 가정법으로 질문을 드린 거다. 분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민영화를 철회한다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분리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쭤본 기 말씀드리면 지금 산은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그 63.7%가 신성장 녹색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녹색산업 지원 중에서 지금 50%가 대기업 지원이죠? 정책금융공사. 예.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한 반 정도는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책금융공사가 정책 기능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필요하나 자본력이나 이런 데 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유망업종 지원하라고 하는 거지 이미 은행 대출 받을 필요 없이 내부 유보금이 삼성만 해도 수십조인데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지금 중소기업들 대출 못 받고 지원 못 받아서 난리인데 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대출해주는 자금의 반 이상은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 이상이 아니라 반을 왜 대기업에 주냐는 겁니다. 아니요, 반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한 분야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는 그 분야의 녹색 성장 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지원을 하셔야지 50%가 넘게 지금 대기업에다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금융안정기금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지금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홍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후로 금융안정기금을 단 한 건도 지금 사용하거나 지원하지 살 적이 없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주요 업무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그 주요 기능으로 하도록 돼 있기 아니, 그러면 2009년 이후에 단 한 건도 실적이 없다. 네. 기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할지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지금 자본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만 기금을 만들었는데 저축은행부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이 없다는 거는 시장에 수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홍보용으로 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3년 동안 아무 신청이 없으면 그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정부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누가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저기 산업은행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산업은행이 다른 외국계 HBC나 이런 데랑 비교해도 신용등급 A 등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정부 정책 지원 기능 빼면은 신용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자본금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정부 지원 부분을 빼고 국제 등급으로 하면 지방은행보다 못한 D등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런 가정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산업이 이렇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예대율 같은 경우에 민영화에서 만약에 2014년부터 적용되는 은행감독 규정으로 얘기하면 예대율 100%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대율 지금 400%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갓 예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대율이 높은 거는 정책 금융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원 기능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게 뭐 시중은행과 똑같이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시중은행의 예대율보다도 훨씬 높은 보통 시중은행들이 한 100%에서 150% 사이인데 이렇게 400%씩 넘는 거는 정책금융 기능을 했을 때인데 이런 기능을 하는 상황에서 민영화하는 게 옳으냐? 그 다음에 단기 유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산업은행이 2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은행의 경우에 60에서 80%죠. 그러니까 이런 분만 더 주십시오. 정책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는 이런 그 자금 운영이 시중은행과 다른 겁니다. 저희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 기능을 하고 있는 산업을 무리하게 민영화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해가지고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민영화되는 순간 시중은행과 똑같은 신용등급 기준으로 들어가면 A등급이 아니라 B등급, C등급, 잘못하면 D등급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혀 이런 맥락을 보지 않고서는 그냥 오로지 민영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게 옳으냐? 저는 이걸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해야 될 의무입니다. 네, 법률 개정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더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이따가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